네, 아침 먹을 시간도 없이 너무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아침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빠르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소은의 포스트잇 라이브 아나운서 오소은입니다. 반갑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 어제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보수 괴멸을 위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각종 의혹의 구도를 진영 간의 정치 싸움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가운데, 자, 문무일 검찰총장이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가요. 제주도에 시가만 600억 원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공동명의의 교차 담보 설정 등을 봤을 때 이 역시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BBK 설립 직후였던 이 부동산 매입 시기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경태님 오늘 인사 적어주셨네요. 소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있었죠. 이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평창올림픽 개회식 때 한반도기를 들고 남북이 공동 입장을 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주말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자, 그리고 남북은요, 평창올림픽 개막 전에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또 강원도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 선수들의 공동훈련 역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교류라든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네요. 네, 세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요. 오늘 새벽 이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총 5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네덜란드항공 4개 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에서 운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운항이 된다는 소식은 아마 미리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과연 어떤 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운항을 하는지, 여기는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필요한 정보 4가지만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부터 시작된 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요. 제1여객터미널에서, 그러니까 제1여객터미널이라면 우리가 기존에 이용했던 인천공항 터미널을 말합니다. 제1여객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2k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약 20분 정도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운영 중인 터미널의 70% 수준의 크기라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도 큰 규모의 여객 터미널이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4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제 인천공항 입구가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입니다. 왼쪽은 제1여객터미널, 오른쪽은 제2여객터미널이 됩니다. 자, 만약 자가로 내가 운전을 하고 인천공항을 향하고 있다. 잘못 길을 들었다. 그럼 20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운전을 하시고 공항에 도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2여객터미널도 마찬가지로 장기, 단기 주차장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나는 자가로 운전하지 않고 버스와 공항철도를 이용한다. 그럼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기존에 이용하셨던 것처럼 대중교통은 편하게 오시면 돼요. 자, 공항 리무진 버스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서 왼쪽으로 빠져서 제1여객터미널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여객터미널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빠져서 이 여객터미널로 공항 리무진 버스가 가고 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공항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교통수단 모두요. 제1 여객터미널에서 먼저 정차한 뒤에 제2 여객터미널에 들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동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그 두 여객터미널 사이에 오고 가는 순환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움직여 하고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자식 시스템을 잘 활용해 보자. 저는 오늘 말씀드릴 네 가지 중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에는요. 자, 우선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요. 항공사 카운터에서 앞으로 줄을 서지 않아도 발권뿐만이 아니라 짐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제1 여객터미널에서 우리 승차권 같은 경우만 이제 무인 자동 발급이 됐잖아요. 근데 제2 여객터미널에서는 이제부터 짐을 붙일 수 있는 수화물표 발급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런 시간 낭비를 이제 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자, 입국 전에 세관신고서 작성도 무인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요. 세관신고서를 작성한 뒤 6대가 설치된 세관 모바일 신고대로 이동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 입출국 심사대도 52개나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살짝 걱정이 되네요. 아니 이렇게 많은 기계들 무인 장비들이 딱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그 역할을 해오던 많은 분들의 어떤 일자리는 사라져 버리게 된 것 같아서 편리하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시아나항공은 제1터미널, 대한항공은 제2터미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적 대형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제1터미널, 대한항공은 2터미널로 사실상 오늘부터 이원화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 여객터미널의 4개 항공사 승객께서는 제1 여객터미널에서 발권을 해서 2터미널에서 사용한다. 이런 거 불가능합니다. 이 터미널에서 탑승을 하실 분들은 이 터미널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새로운 게 딱 등장을 하면요. 이거의 기본적인 필수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긴 아침의 이슈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잘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공항 이용하시는 분들, 인천공항 이용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좀 체크해가지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